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쭉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기사 중에 박나래 씨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박나래 씨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뭐 이것저것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굳이 더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건 아니겠다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의혹 같은 것들은 이건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박나래 씨의 매니저가 그 어떠한 지시를 받았대요.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그 JDB 엔터테인먼트라고, JDB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데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김준호하고 김대희하고 그 당시에 한 2015년 막 그 정도 때부터, 한 지금으로부터 10년쯤 더 전에 굉장히 제일 잘 나가는 거의 탑 그 개그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김준호와 그 김대희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여태까지 연예 기획사들은 많이 있는데 뭐 주로 가수나 배우나 이런 쪽이지 개그맨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JDB라고 그랬어요. J는 김준호 할 때 준호고, D는 뭐냐면 김대희 할 때 대희고 D고, 그 다음에 B는 김준호하고 대희는 거의 뭐 형제 같다 해가지고 브라더스. 그 다음에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속한 그러한 연예인들은, 개그맨들은 하나의 그야말로 그 형제 같은, 가족 같은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름 자체를 JDB 엔터테인먼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JDB 엔터테인먼트에 오랫동안 10년 정도, 9년 가까이, 9년 넘게 그렇게 쭉 있었던 연예인이 누구였느냐? 그게 박나래였단 말이죠. 박나래 씨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2015년부터 2014년까지, 2014년 하반기까지 9년 동안이나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연예인이었는데, 그런데 결별하고 새로운 그 1인, 그 박나래 혼자 소속되어 있는, 박나래가 만든 그 연예 기획사 만들어가지고 독립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박나래의 매니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마 2014년 뭐 하반기 정도, 한 8, 9월 이 정도 됐었을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매니저 보고 박나래가 지시를 했대요. 어떻게 지시를 갖다가 했냐면은 JDB의 약점을 좀 확보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녹음을 했대요. 그 매니저가. 그러니까 참 녹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강선우 그 녹취 파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번에는 동작구청장하고 동작구의원 녹취 파일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김병기 의원 관련해가지고 보좌관하고 동작구의 부의장, 그 다음 보좌관하고 김병기 의원의 사모, 뭐 이런 사람들끼리 그 녹음이 그냥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송이야, 이런 유튜브 같은 거야 뭐 공식적으로 다 남는 거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인 간에 전화하는 거, 개인 간에 이야기하는 거, 언제 어디서 녹음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옛날에는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낱말도 핸드폰이 듣고 반말도 핸드폰이 듣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인데, 어쨌든 그 박나래 씨가 자기 매니저한테 JDB 엔터테인먼트의 약점을 좀 찾아봐라 그러면서 녹음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박나래 씨 매니저가 녹음을 했대요. 그 녹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아직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일을 박나래하고 박나래의 남자친구한테 전달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진짜 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싸하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 소속사하고 뭐 소속사 대표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 녹음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건 예의가 아니고 무례하고 진짜 이거는 인간관계를 끊자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나래하고 김준호는 어떤 관계다?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관계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번에 나온 기사는 제가 조금 더 찾아서 그런지 조금 더 정확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박나래가 처음에 그 데뷔를 했지만 10년 동안은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한 달 동안 일이 끊겼대요. 박나래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이 끊겨가지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누워 있으면서 야 이제 그러면 뭐 그 저기 그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목포인가 그렇잖아요. 박나래 씨 집이. 그런데 뭐 서울에서 살았겠죠. 그럼 방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 오늘 점심 저녁 뭐 먹어야 되나? 또 라면을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그 걱정하면서 빈둥빈둥 그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아마 김준호가 전화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데서 뭐 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박나래 씨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체육대회가 있는데 MC 좀 맡아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 맡아드리죠. 뭐 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일도 없는데 이런 말은 안 했을 거고 돈도 똑 떨어졌는데 이런 말도 안 했을 거고 마치 그냥 뭐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뭐 제가 뭐 바쁜데 그래도 뭐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MC 봐드려야죠. 이렇게 MC를 봤는데 그 MC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내 체육대회 MC였대요. 무슨 대학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사 보니까 교내 체육대회 MC였는데 그래서 이제 MC 보러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김준호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느냐? 김지민이 있었대요. 김지민이라고 그 여자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김준호 씨하고 김지민 씨가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그 종편인가 어디 봤더니 그 연애 뭐 이렇게 하고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여기저기 인사드리러 가고 뭐 예비 장인어른한테 뭐 인사드리러 가고 뭐 이것저것 제가 정확히는 안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오랜 연애 기간 끝에 이제 결혼한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뭐 그 두 사람 중에 한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돌아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김준호하고 김지민하고 둘이서 MC를 갔더니 그러니까 박나래가 MC를 딱 보러 갔더니 김준호 선배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김지민하고 박나래는 무지무지하게 친한 절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됐네 해가지고 셋이서 MC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MC를 봤더니 이제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MC 비용 같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얼마 받았냐면 50 받았대요. 50. 그러면 지금이야 뭐 박나래한테 50만 원은 껌값이겠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없을 때니까 어려울 때니까 그 50만 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로 방값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 뭐 이것저것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옷 한 벌 뭐 티셔츠라도 한 벌 사 입을 수 있고 구두라도 한 벌 신을 수 있는 그런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박나래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날 행사 그 교내 체육대회 MC는 원래 누구한테 들어온 거였다? 김준호에게만 들어왔던 단독 행사였는데 김준호가 그렇게 주최 측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내 후배들이 있는데 잘하는 후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가 받았으면은 이만큼 150만 원 받았을 거예요. 150만 원 받았을 거를 3등분해서 야 나래야 50만 원 너 가져. 그 다음에 지민아 너도 50만 원 더 가져. 그리고 나도 50만 원 가져.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호 몸값은 그때 그런 행사하면 15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MC였는데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150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은 아니었겠죠. 작은 돈은 작은 돈은 아니었겠죠. 지금도 뭐 행사 한번 하고 15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저도 하겠네. 저는 뭐 워낙 그냥 싼 맛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그 박나래가 감명 받아가지고 김준호 선배 너무 좋은 선배 그 다음에 따르는 후배들이 정말 많다. 그 다음에 개그계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개그계의 대부하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유성 씨 생각나지만 어쨌든 박나래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선배다. 따르는 후배들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개그계의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언제 이야기했느냐. 그때 돈 50만 원 받고 그 준호 오빠 너무너무 좋아 막 이랬던 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나래가 훅 뜨지 않았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뭐 어려울 때 있었습니까? 옛날 뭐 어땠습니까? 무슨 일 있었습니까? 회상을 갖다가 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손가락 쪽쪽 빨고 진짜 어려웠는데 그때 저한테 MC 자리가 와서 나보고 MC자를 갖다가 그 주는 줄 알고 딱 갔더니 거기 준호 오빠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해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준호 오빠한테 단독으로 들어온 자리였는데 준호 오빠가 후배들 챙긴다고 나도 부르고 지민이도 부르더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옛날부터 준호 오빠는 그랬다. 그래서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선배고 따르는 후배들 정말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개그계의 아버지다. 이런 그 표현까지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아마 박나래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이었을 거고 그때 오너는 김준호, 김대희 물론 법적인 대표는 따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4년 9월 21일에 그때 이제 박나래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기자 여러분 기자회견 같은 걸 한 거예요. 오랜 기간 함께했던 JDB와의 여정을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이면 언제부터 했냐면 2015년부터였거든요. 9년에 해당하는 오랜 기간 동안 JDB와 이렇게 쭉 같이 했었는데 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논의 끝에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JDB는 박나래를, 박나래는 JDB를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는 갈라지지만 서로 응원한다. 그 다음에 JDB와 함께하며 9년 동안 귀중한 경험을 쌓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JDB가 그러니까 결국은 김준호란 이야기예요. 지원해 줘가지고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부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박나래하고 JDB하고 뭐 이렇게 좀 갈라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속계약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JDB도 박나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박나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중한 경험 잘 쌓았고 앞으로 JDB가 더 잘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뒤로는 싸했던 거죠. 제가 보니까 뒤로는 JDB 약점 캐가지고 자기가 전속계약 깰 때 그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게끔 뭔가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일들이 있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추측만 하고 심증만 하고 박나래하고 JDB하고 그 깨져 박나래하고 김준호하고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고 김준호 선배 너무너무 존경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박나래가 전속 계약을 깨? 그럼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심증만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매니저가 사실은 그 즈음 해가지고 박나래가 나한테 지시를 했다. JDB 약점 캐라. 약점 캐가지고 그거 있으면은 그거를 뭐 녹음이든 뭐든 그 증거를 갖다가 잡아라. 그래가지고 녹음 파일 녹취를 딱 했더니 박나래가 잘했어. 이런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 파일 나한테 보내줘. 해가지고 박나래와 심지어 박나래 남친한테까지도 그 파일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작년에 2024년 9월에 JDB와 박나래가 끊어졌습니다. 전속 계약이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식이 있었어요. 뭐 남의 결혼식까지 우리 결혼식 저도 결혼기념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언제였지? 어쨌든 그런데 김준호하고 김지민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게 언제였냐면 2025년 작년입니다. 작년 7월 13일 정권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다 뭐 예식장도 예약하고 다 그랬겠죠. 어쨌든 2025년 7월 13일에 김준호, 김지민 결혼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참석하지 않아도 꼭 참석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박나래였는데 박나래가 얼굴을 비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김준호하고는 그런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준호 선배가 이렇게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전 정확하진 않은데 JDB 엔터에 들어가가지고 박나래가 확 뜬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독립하자마자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런 사단이 터졌잖아요. 만약에 저는 뭐 박나래가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주사도 많이 맞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갑질도 하고 이게 뭐 작년부터 그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오래됐었을 것 같아요. 오래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JDB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체계가 갖춰진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절제되고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게 커버가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싫었을 수도 있지. 박나래가 독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아니 내가 1년에 한 50억씩 버는데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몇십억을 가져가. 뭐 한 40% 50%를 가져가. 그러면 그 돈이 아깝겠지. 저거 내 돈인데 회사가 가져가네. 준호 오빠가 가져가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 변호사들도 그래요. 변호사들도 큰 로펌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정적인 클라이언트가 있고 아주 똘똘하다. 그러면은 큰 로펌에 있는 것보다 내가 차리는 게 더 프로피타블한 건 사실이지. 그래서 변호사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연예인도 뭐 똑같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JDB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을 때 박나래가 뭐 주사 맞고 주사 부리고 그러니까 술 마셔가지고 주사하고 진짜 주사도 맞고 막 이런 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JDB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JDB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 누가 속해 있습니까? 김지민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해 있는 연예인들 소속사 연예인들한테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딱딱딱 끊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박나래는 그게 싫었겠지. 왜 싫었겠습니까? 나 이만큼 컸거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손해보기는 싫고 그러면은 JDB의 약점을 내가 몇 개는 쥐고 있는 게 앞으로도 유리하겠지. 그러면서 그 약점을 갖다 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1인 회사 만들어가지고 독립했다가 지금 이 사단이 터진 거예요. 앞으로 박나래 씨의 그 기회비용은 몇백억 아니겠습니까? 진짜 1년에 한 50억씩 벌었다고 그랬었거든요. 더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 한 2, 3년이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 아니었나? 그러면 그 매니저한테 매니저가 요구하는 대로 결국은 매니저가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언니 나 더 이상 언니랑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 근데 나한테 약속하고 온 거 있잖아. 그거 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2억 되나 3억 되나 한 5억 되나? 아니 그거라도 줬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물론 이런 일들은 언젠간 다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김준호하고 박나래는 그런 관계였고 김지민하고 박나래는 누구보다도 친한 관계였어요. 같은 소속사에 나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JDB 엔터테인먼트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이 딱딱딱 맞고 같은 개그맨이고 그러니까 약간 뭐 캐릭터는 좀 달라 보여도 둘이 제일 친했대요. 그런데 김준호 오빠랑 나랑 절친 그 베프 김지민이 결혼식 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김준호, 김지민 결혼식에 초청도 받지 못했겠지만 못했어요. 저 초청 못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김준호 씨가 정 변호사님 저 결혼하는데 그 참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갔겠지. 왜 갔습니까? 거기 가면 연예인들 볼 수 있잖아. 뭐 누구도 보고 김지민도 보고 김준호도 보고 박나래도 보나?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전지현 혹시 왔을까? 뭐 예컨대 김태희 안 오나? 뭐 김희선 안 오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갔을 텐데 근데 어쨌든 청첩장을 받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들이 왜 장혁진 변호사 안 왔지? 이랬겠습니까? 모르지. 뭐 오히려 제가 가면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박나래는 안 온 게 눈에 확 띄었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인적 관계가 개인적으로 김준호하고 김지민이 하고 박나래 그 세 명의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돈독했다. 근데도 박나래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오죽하면 기자들이 물어봤을까? 왜 안 갔어요 거기? 그러니까 박나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개인 사정은 뭐였냐면 작년에 박나래 씨가 그 이태원 집에 도둑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 그런저런 사정이 있었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일이 있었나? 충격받았나?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뭐 그래가지고 결혼식 참석 못했나? 그래도 그렇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박나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축의금은 두둑히 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뭐 축의금 안 낸 것보다야 두둑하게 낸 게 더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내는 거 하고 직접 참석해 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그때도 이상하다. 그 김준호하고 박나래, 김지민하고 박나래 사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그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전속 계약을 해지하지? 무엇보다도 왜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하지? 뭔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매니저를 갖다 보니까 그런 녹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딱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도 김병기가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는 얼마 전까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김준호는 박나래가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었는지 아니면 이제 알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남자만의 육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쎄한 거야. 나래 제가 옛날하고 같지가 않아. 뭐 돈 좀 벌고 좀 컸나 봐. 근데 어쨌든 조금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나래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보탬은 많이 됐겠죠. 왜냐하면 매출을 많이 해주는 그러한 연예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준호가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나래가 좀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나래도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데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딱 결국은 서로의 결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배은망덕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박나래도 물론 9년 동안이나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면서 다 좋았겠습니까? 김준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줬겠습니까? 자기 서운하게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한 건 묘해가지고 제가 손해본 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이익 본 거, 덕 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 거,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손해본 거는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나래도 JDB 엔터테인먼트에 김준호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만큼 키워주고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독립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 뭐. 준호 오빠가 여태까지 나 이만큼 키워준 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돈 많이 벌 것 같고, 이 정도는 내가 좀 손해봐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녹음을 갖다가 하나. 그러니까 이미 박나래와 김준호는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서로 간에 건너가기 힘든 그러한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박나래 씨가 결국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쁜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사람이 무슨 죄냐 돈이 죄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게 요물인 것 같다. 박나래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돈이 이제 막 많아지고 이태원에 크고 넓은 집도 사고 그 집이 또 집값도 막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한번 나갈 때마다 출연료가 얼마나 될까요? 뭐 한 몇천만 원 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은 우리 같은 그러한 패널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보였나 만만해 보였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의 약점을 캐라고 녹음하라고 지시한 거는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다. 저는 박나래 씨한테 지금이라도 당장 준호 오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지민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